모대기를 구현하기 위한 그 첫 번째 그 핵심 단계는 비용 함수, 코스트 펑션이라는 것을 그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비디오의 목적인데요. 그 비용 함수는 그 모델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모델이 더 잘 작동하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번 비디오에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그 훈련 세트, 트레이닝 세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훈련 세트에는 그 입력 특징, 피처가 그 입력으로 들어가서 그 우리의 목표, 타겟이 이제 출력으로 나오는 그 훈련 자료였던 걸 기억할 겁니다. 이 훈련 세트에 맞추기 위해 사용할 모델이 바로 선형 모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살펴봤던 f of wb of x, 그러니까 wb는 그 x 이 함수를 정의하는 데 사용된 w 곱하기 x 더하기 b에서 요 w와 그 b를 우리가 이 함수의 이름 아래 하단에다가 이렇게 아래 첨자로 보통 표현해서 하고요. 이때 이 wb를 우리가 그 모델의 파라메타, 우리나라 말로는 매개 변수라고 보통 얘기하죠. 매개 변수 수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기계학습에서는요, 모델의 매개 변수는 모델을 개선하는데 사용하는 말하자면 그 파라미터들을 매개 변수라고 하고요. 이것을 코에피션트, 계수라고도 그냥 부릅니다. 계수라고도 보통 부르고요. 또는 웨이츠라고 해서 가중치라고도 부릅니다. 이건 주로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거를 가중치라고 부르는데 똑같은 걸 다 의미하는 겁니다. 매개 변수, 말하자면 계수, 그리고 가중치 모두 다 그 같은 것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 W하고 과연 B가 무엇을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와 B를 어떤 값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에 다른 종류의 직선들이 생성되는 그러한 함수 fx를 얻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fwb of x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는 이제 파라메타 또는 이 매개 변수가 wb를 사용한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한 거지만 이 w 곱하기 x 더하기 b라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f of x로 간단하게 wx 더하기 b 이렇게 간단하게도 우리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똑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차트 상에서 f of x의 몇 가지 플로트를 한번 이제 그려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 직선 방정식을 이런 그 2차원 평면상에 그리는 거는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겠죠. 이게 그 쉬운 걸 수는 있지만 그 매개 변수 w와 이 b를 어떠한 값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직관을 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w를 0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b는 1.5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f of x는요, 이 직선, 수평 직선, 이렇게 파란색 수평선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수식은 당연히 wx 더하기 b니까 이 0이 곱해지고요. 그리고 1.5가 더해지는 관계로 얘가 w고 얘가 b니까요. f of x는 이제 어떤 수식이 됩니까? 그냥 이 부분은 사라질 거고요. 그리고 1.5, 그 항상 그 1.5라는 추정값이 나오는, 즉 y의 햇이 항상 1.5라는 값이 나오는, 그리고 이것이 그 y축과의 교차점, y 인터셉트는 보통 우리가 y 절편이라고 우리 그 한국말로는 표현하는데, y축과의 인터셉트가 말하자면 b 1.5, 이 값이 바로 1.5에 해당되는 그 위치가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로는요, w가 0.5이고 b가 0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수식이 어떻게 됩니까? f of x는 0.5 곱하기 x 더하기 b는 0이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x가 요 수식, 그 0.5x라는 요 함수식은 그 x가 0일 때 요 위치죠. y도 0이 되고요. 당연히 0.5 곱하기 0이라서 만약에 x가 2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0.5 곱하기 2니까 1인 위치가 돼서 요 지점이 되죠. 그래서 요 두 지점을 잇는 직선은 이런 식의 그 직선이 얻어지고, 이 그 직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수평축이 1만큼 변할 때 수직축 방향으로 0.5 변하니까 0.5 나누기 1에서 0.5라는 그런 기울기를 갖는 직선 우리가 갖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W가 0.5 그리고 B가 1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0.5 곱하기 x 더하기 1이 돼서 0.5x 더하기 1이라는 요 수식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0일 때, 그리고 x가 0일 때는 당연히 0 더하기 1에서 1인 값이 얻어지고, x가 2일 때는 그 1이 되고 더하기 1이 2가 돼서 요 지점이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두 지점을 잇는 이 직선이 말하자면은 이 W와 B가 나타내는 직선이 되고요. 이 기울기는 요것과 동일하죠. 그죠? 1만큼 수평축으로 변할 때 0.5 변하니까 0.5라는 그 기울기와, 그리고 이 부분이 y절편 y 인터셉트가 1인 이러한 수식인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줍니다. 자, 여기 또 다시 그 그래프에서 표시된 그런 훈련 세트 x가 여기저기 하나, 둘, 셋, 6개의 지금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형 회기를 사용해서 그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어떤 함수 f가 그 직선인데 그 직선이 데이터에 잘 맞도록,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여기 파란색 직선을 지금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파란색 직선처럼 그 W하고 B를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그 데이터들과 잘 일치하도록, 지금 보면은 뭐 이 직선은 잘 맞는 경우고요. 자, 이것과 다른 또 다른 직선보다는 이 데이터 포인트와 여기서 잘 통과하거나 아니면은 비슷한 곳을 지나치는 이러한 그러한 그 수식, 그러니까 직선 방정식으로 요 f를 우리가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표기법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 지점과 같은 그 훈련 예시, 예를 들어서 여기에 x라는 요 훈련 예시, 그러니까 x로 우리가 마크된 요 심볼, 요 지점 같은 경우에는 x의 위첨자 ixi 그리고 yi에 해당되는 데이터인데요. 그거는 뭘 나타내는 겁니까? 당연히 주어진 입력 xi의 위치, 그죠? 그 수평축이 x축이니까 이 수평축 x의 xi 번째 데이터의 위치에 해당되는 요 부분, 그리고 그곳에 해당되는 y축에서의 말하자면 위치는 y 위첨자 i에 해당되는 그 데이터라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그 선형 회기를 통해서 예측했을 경우에는 이 직선상의 점으로 표현된 거기 때문에 요 xi 번째와 직선이 통과되는 요 지점, 좀 다른 색깔로 한번 표현을 좀 해봐야겠네요. 자, 요 지점이죠. 요 지점에서의 말하자면은 그 y축의 그 위치는 y hat i, 그렇죠? y의 그 예측 값을 나타낼 때는 y hat i라는 값을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본 것이 이 아래에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 수식을 어떻게 우리의 모델 f of wb of xi가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에 예측된 추정치 y hat i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수식 fwb xi는 w 곱하기 xi 더하기 b라는 이러한 그 선형 방정식, 직선 방정식으로 우리가 그 말하자면 표현된 모델이라고 이 부분을 부르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질문은 그 어떻게 도대체 이 W하고 B를 찾을 것인가? 그 W하고 B에 찾는 그 대상은 우리의 예측칭 W hat i가 가능하면 close to yi, 실제 타겟 값에 근사하도록. 그렇지만 그것이 한 데이터 i 번째 하나가 아니라 모든 샘플에서 모든 xi와 yi 세트에서 xi가 들어가면은
yi와 거의 근사한 y hat i가 나오도록 이 w하고 b를 찾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이 w 얼마만큼 근사했는지 잘 맞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y hat i가 yi와 얼마나 근사한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비용 함수, 소위 코스트 펑션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비용 함수라고 우리가 번역해서 부를 건데요. 이 비용 함수를 구성해야만 합니다. 자,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 비용 함수는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y hat을 먼저 우리가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y 타겟 목표값 yi에서 빼서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요 차이를 우리가 뺐기 때문에 이거를 오차, 오류, 에러라고 보통 우리가 지칭을 하게 됐고요. 이 오차가 결국엔 y hat과 y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얼마나 서로 다른지를 측정하는 값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다가 괄호치고 제곱, 이것을 마이너스 값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이 있으므로 이것을 양의 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제곱을 취하고요. 또한 이것을 i번째 하나에 대해서만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훈련 자료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훈련 자료 예제 i번째에 대해서 계산을 다 해주고 그것을 함께 이렇게 더해주는, i부터 m까지 계산해서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한 과정에 의하면은 전체적인 오류의 말하자면 제곱의 합이라고 계산될 수 있겠죠. 그래서 m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훈련 자료가 이전에 47개였던 것 같은데, 그 47개의 훈련 자료의 경우에 47개의 오류 값을 다 더해주는, 그렇게 계산된 값입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은 훈련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이것을 관리에 따라 훈련 세트의 크기가 커져도 자동적으로 정규화시키는, 말하자면은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m의 훈련 자료의 개수로 나누어주는, 즉 1 나누기 m이라는 값을 곱해줌으로써 평균, 에버리지의 평균 값으로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근데 또한 관례적으로 이것을 그냥 m으로 나눠주질 않고요. 실제로는 2 곱하기 m으로 나눠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포뮬레이션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비용 함수를 가지고 또 다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을 전개하다 보면 요 숫자가 있으면 오히려 더 계산이 깔끔하게 되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2로 나누어준 평균 값을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표현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표현식이 소위 비용 함수이고요. 우리가 이 비용 함수를 표현할 때는 기호로는 J라는 기호를 많이 씁니다. J 가로 열고 W, B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J 함수는 다시 말해서는 조금 설명을 할 때는 Squared Error Cost Function, 즉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요 제곱한 에러의 비용 함수다 그래서 Squared Error Cost Function이라고 보통 부르는 방법입니다. 기계학습 분야에서는 다양한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서로 다른 비용 함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과 다르게. 하지만 이 Squared Error Cost Function이라고 부르는 제곱 오류 비용 함수는 선형 회기와 또는 선형 회기를 활용하는 많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좋은 결과를 주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용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예측 y hat은요, 사실 알고 보면은 이 y hat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이 function of 우리의 모델 wb of xi의 출력과 동일한 값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wb의 비용 함수, 그러니까 function of wb의 비용 함수 JWB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다시 리라이팅을 할 수 있는데요.
1 나누기 2m 곱하기 1부터 m까지의 모든 자료의 합. 여기서 그 합하는 대상은 그 f of xi, 그러니까 예측한 우리가 값과 빼기 실제 타겟 값, 그것의 말하자면 차이를 제곱하는 그러한 수식으로 표현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우리는 이 비용 함수 J of WB, 왜냐하면 W와 B의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WB의 함수로 지금 표현한 거고요. 이 비용 함수를 작게 만들 수 있는 이 W하고 그 B는 그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가기 전에 먼저 이 J of WB가 실제로 계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많은 직관을 좀 얻을 필요가 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비용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무슨 수식과 계산이 말하자면은 소개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비용 함수가 실제로 무엇을 계산하는지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야지만 이 J of WB가 큰 경우, 이게 값이 클 경우도 있고요. 이 값이 작을 경우도 있는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직관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설명을 한번 다음 비디오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